돈 셀 틈 없는 분야별 맞춤 정보. 알아야 지킨다. 생활 경제백서. 알아야 지킨다. 오늘은 증시입니다. 오늘 어떤 네티즌이 이런 댓글을 쓴 걸 봤어요. 오늘 장이 바닥났는데 이 기사는 하나도 안 나오는 대한민국이 너무 이상하다고요. 근데 그러면도 한 게요. 오늘 뭐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뉴스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가 아주 지금 뜨겁게 진행되고 있고요. 또 베트남 이주 여성이 아주 무참하게 폭행당한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장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수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심각하다고요. 예, 그러네요. 장 열리기 전까지만 해도 이 정도까지는 되겠나 싶었는데, 아시아 전반적으로, 굉장히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그 중에서도 우리 한국이. 네. 중국과 더불어서 굉장히 이렇게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장이 마감됐는데요. 코스피가 전일 대비 46.42포인트, 퍼센테이지로 2.2%, 코스닥은 3.67%나 빠졌네요. 네. 네. 많이 빠졌습니다. 네. 자, 원인을 알아봐야 될 텐데 이게 일본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 때문입니까? 그 영향? 글쎄요. 그것 때문이라면 지난주에 이미 장이 빠졌어야겠죠. 지난주에 괜찮았죠. 네. 지난주에 괜찮았는데 지금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오늘 이제 유럽장도 이제 곧 열리겠습니다만 안 좋을 것 같고요. 미국도 오히려 지난 주말보다 조금 더 부진한 장이 예상되는데 네. 우리만 빠진다면은 일본 문제를 얘기는 하겠습니다만, 일본 이슈도 중요한데요. 네. 그거보다는 글로벌한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니 해도 지금은 또 통화정책이에요. 미국 연준이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이렇게 연준을 압박하면서 금리 내려라. 금리 내리면 경제도 훨씬 좋아지고, 네. 증시도 훨씬 더 많이 오를 거고,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저 개념 없는 연준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기자회견 트위트 내용이 지난주에도 이어졌습니다만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오늘 아침부터 이런저런 매체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지난 금요일 날 발표됐던 미국의 고용지표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날 발표됩니다. 이번에 네. 발표된 건 6월 고용지표인데요. 이게 지금 너무 좋게 나왔습니다. 즉 비농업 부문, non-farm payroll 우리가 남팜 하는 것은 농업 쪽은 제외하고 네. 일자리가 한 달 동안에 몇 개 늘었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 전달 5월 달에는 7만 5천 개밖에 늘지 않았다 해가지고 조금 쇼크를 주었거든요, 시장에. 네. 고용 상태가 왜 이렇게 안 좋지 했는데 자, 이게 이번 달에는 22만 4천 개나 일자리가 늘었다고 나왔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는 대충 16만 5천 개인데 그거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네. 김 PD님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이상해요. 미국 고용시장이 좋아졌다는데 네. 주식이 막 빠집니다. 그러게요. 예. 그래서 이것이 지금 금융위기 이후 벌써 한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이상한 어떤 시장의 버릇이라 할까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 할까? 이른바 나쁜 것이 좋은 것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bad is good이라 해서 네. 월가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경제 지표나 기업 실적이 나쁘면은 주가는 오른다는 겁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맞습니다. 왜 그러냐? 그럴 경우에 연준이 되었건 유럽 쪽에는 유럽중앙은행 ECB가 되었건 일본의 일본은행이 되었건 또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고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겠느냐 하는 이상한 논리가 지금 시장을 지배하는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고용지표가 좋다, 경제지표가 좋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달 7월 말 7월 30, 31일 이틀에 걸쳐서 연준의 FMC 통화정책회의가 열립니다만 네. 거기서 심지어 시장은 어디까지 기대를 했는가 하면은 0.5%포인트 50bp도 낮추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예상을 하다가 지금 이렇게 지표가 너무 좋게 나오니까 연준이 금리를 못 내릴 수도 있겠네 네. 안 내릴 수도 있겠네 네. 하는 이런 것들. 그러나 한 발자국 더 들어간다면은 그것 또한 핑계일 수도 있습니다. 네. 즉 다들 작년 우리가 10월달, 12월달, 10월부터 12월까지 작년 4분기 우리 주가 막 빠지고 할 때 아마 생생경제에서도 몇 번이나 다루셨을걸요. 그때는 무슨 왜 이렇게 주가가 빠질까요? 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될까요? 이것이 경기 침체가 임박했다는 얘기인가요?
자, 지금 10년 넘게 기록상으로는 최장의 경기 확장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사상. 네. 이거는 또 역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달도 차면 기울듯이 이 얘기는 결국 뭐죠? 그만큼 경기가 좀 이래 꺾일 시점이 가까워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교수님, 잠깐, 네. 소장님 잠깐만요. 네. 제가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경제 지표 흐름들이 있었는데, 네. 이제 늘 그걸, 이게 흐름이 생기다 보니까 그걸 읽고 대처하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네. 그게 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네. 있다라는 얘기고, 거기에 대해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소장님 근데 정말 죄송한데, 워낙 이게 어려운 내용에서 제가 잘 안 들리기도 하지만,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 마음에 콩밭에 가 있나 봐요. 뭐냐면 이 일본 때문에 이런 국제 경기 흐름을 지금 알고 주식장을 봐야 되는데 지금 네. 그게 제 귀에 안 들어와요. 어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일본이 네. 미국이 네. 고용 상황도 좋지만 주식이 계속 빠지고 있다. 네. 오늘은 좀 그것까지만 저희가 알고 네. 제가 좀 다른 질문들 몇 가지 좋습니다. 드릴게요. 그래도 괜찮겠죠? 예, 예. 아마 저뿐만 아니라 청취자분들도 마음이 다 콩밭에 가 있으시죠. 제가 왜냐면 이 일본 문제도 주식 관련돼서 저희가 여쭤볼 게 많아서 네. 일단 지금 소장님은 일본 반도체 수출 규제 때문에 주식시장이 영향을 미친 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하지만 반도체 관련 주들은 많이 떨어졌죠. 당연하죠. 오늘 거의 안 떨어진 종목 없다고 그렇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반면에 애국주라는 테마로 네. 모나미, 하이트 이런 주식들은 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예, 실제 시장의 흐름이 그러네요. 자, 이제 이른바 우리가 그러면 일본산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을 벌이자. 그러면 필기구, 네. 다이소 같은 데서 살 수 있는 일본 필기구를 안 사면은 제일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모나미? 맞아요. 자, 그러면 아사히 이런 일본 어떤 맥주 일본 안 맥주 안 마시면은 하이트? 하이트만 있나요? 우리나라 맥주가? 거기다가 신성통상 유니클로 옷 사 입는 대신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한가도 가고 하는데요. 네. 그게 또 주식 시장의 또 속성이죠. 그러게요. 네, 그렇게 해서 한 이틀 상한가 치면 이게 벌써 소위 말해서 10,000원짜리가 15,000원, 20,000원 가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가는데, 그럼 오래 갈 것 같진 않다. 이거 하루 이틀 해보십니까? 주식은 어떻게 보면 되게 복잡한데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해서. 기업에 실제 그런 식으로 해서 얼마나 매출이 늘어날지도 모르겠고요. 그렇죠.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얼마나 커질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게 소위 말하는 일종의 테마주입니다. 그렇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증시는 한 1,000개 중에 900 몇십 개가 빠지는 날이 있더라도 그렇게 또 나는 상한가 가겠어 하는 거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거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적어도 우리 생생경제 이런 프로를 들으시고 주식하시는 일반 투자자분들이시라면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그것은 그들만의 리그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발 담그지 마시고요. 네, 발 담그지 마시랍니다. 본질적인 가치는 한 2, 3일 오르는 게 상한가 아니랍니다. 가다가 또 2, 3일 하한가 가면 다 원위치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또 하나. 네. 국내 증시에 일본계 자금이 적지 않다고 하던데 네. 제가 앞서 오태현 교수님께는 일본 경제 보복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금융시장에 미치면 괜찮을까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다 하셨어요. 근데 국내 중시는 어때요? 일본계 자금. 네, 우리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금융기관들이 일본계 은행으로부터 빌리고 있는 자금이나 또 국내 증시에 이제 들어와 있는 자금 비중상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는 것은 팩트입니다. 네. 또 실제 우리 최종국 금융위원장께서도 그런 견해를 밝히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굳이 반론을 펼 이유는 없어 보이고요. 예를 들어서 일본계 자금이 막대하다. 그쪽이 다 한꺼번에 빠져나간다거나 빌리고 있는 자금이 이렇게 차환, 롤오버가 잘 안 되면 네. 문제가 되겠으나 그거는 충분히 딴 데서도 돌릴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는 거고. 네. 문제는 지금 이 현 사안인데요. 현 사안인데 이것을 갖다가 너무 좀 정부도 그리고 우리 일반 국민들도 좀 다소 조금 안이하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우려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일 궁금한 것은 말이죠.
분명히 지금 우리가 많이 접하는 뉴스 가운데는 아베 총리가 지금 자충수를 떴다 내지는 스스로 발등을 찍었다. 우리 한국으로부터의 반도체 공급이 안 된다면은 일본 기업들도 그러면 완제품 힘들어진다. 이런 논리인데요. 네. 그걸 뭐 모르고 하기야 했겠습니까? 그런데 뭐 벌써 많은 분석들이 있었겠지만 결국 핵심은 그겁니다. 여기서 미국의 입장입니다. 과연 이것이 네.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 한국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비롯한 우리 뭐 메모리 반도체 이런 쪽에서의 공급이 중단된다면은 미국 기업들 중에도 타격을 입는 데가 있고요. 그렇겠죠. 반대로 미국 기업들 가운데 또 수혜를 볼 기업들도 있습니다. 삼성이나 하이닉스를 대신해서 반도체를 공급할 수 있는. 네. 과연 이제 얼마나 갑자기 양산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워낙에 우리가 그 속내를 알 수 없고 오랜 세월 지나고 나서야 그 내막을 조금씩 들을 수 있는 이런 분야긴 합니다만 이게 만약 미국에 오케이 사인 받고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일본이 미국에게요? 네. 네. 즉 일본 엔화에 이른바 아베노믹스에서 엔화를 막 풀어제끼면서 엔화를 약세로 만들어가서 아베노믹스는 지금까지는 성공작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일본 제조업들이 많은 혜택을 누렸고요. 일본 경제가 또 살아났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미국은 특별히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뭐 틈만 나면 환율 조작한다고 중국이나 유럽이나 다행히 일본은 기타에 들어가요. 네. 딱히 이렇게 일본이라고 명시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아베 총리가 그동안 그만큼 미국에 공을 들인 거죠. 그렇죠. 골프도 자주 쳤고 벙커에서도 넘어지기도 하고. 잘했죠. 네. 그런 것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 이런 부분입니다. 미국도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중 간의 관세를 때리고 뭐 이런저런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것도 우리의 전통적인 경제학 논리 어떤 국제 분업이나 비교 우위에 입각한 그런 글로벌 후생의 증대 네. 이런 명제에 반하는 것들이기도 하지만 일본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는 서로가 다치는 게임이기도 하지만 그 와중에 누가 상대적으로 더 덕을 보느냐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것이 이러다가 진짜 참의원 선거 끝나고 나서는 잠잠해질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필요에 의해서 잠시 지나가는 사안인지 아니면 이게 길게 내다보고 정말 한국을 갖다가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는 네. 것인지에 따라서는 이 사안은 그 성격이 전혀 달라진다. 달라요. 그러니까 네. 일본이 그냥 단지 국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을 이용한 정치적인 사안인지 네. 아니면 미국과 함께 정말로 이 세계 경제의 재편을 하기 위해서 네. 정말 한국을 어렵게 만들기 위한 사안인지에 대해서 사안에 따라서 완전 달라질 것이다. 또 지금 우리가 인식하다시피 거기에는 경제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네. 어떤 외교적인 문제 그리고 또 국민 정서적인 문제 그러게요. 복잡한 오래된 문제요. 어떤 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예, 상당히 정말 이거는 잘 대처해야 됩니다. 네, 뭐 그래서 감정적으로 그러게요. 건 그래서 아닌 것 저희 같아요. 생생경제도 매일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할수록 답답해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문제, 일본 수출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각도로 저희가 좀 이야기해 봤는데요. 다음번에는 또 순수하게 이 주식 이야기만 가지고 우리 소장님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